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기자수첩 Y뉴스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서 낙마했으니까 차기 총리 후보를 빨리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뽑아야죠. 예. 얼마입니까 공백이? 벌써 4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두 달 됐네요. 내일 꼭 두 달인데 예. 또 한 달을 더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차기 총리 누가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인물이 좋을까? 한번 오늘 총리 지명하십니까? 권영철 기자가. 저 김은정 앵커와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죠. 김은정 앵커는 차기 총리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글쎄요. 우리나라를 좀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인맥이니 학맥이니 지연이니 다 떠나서 올곧은 사람.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네, 좀 교과서적입니다. 사실 이 전제가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네. 국무총리가 지금처럼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면은 누굴 임명하든지 사실 관계 별로 없는 것이고 책임 총리로서 정말 권한을 가지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여당 내에서 찾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좀 폭넓게 찾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요. 자, 여당 내에서만 추천한다. 예. 이렇게 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재호 의원. 잠깐 지금 그 얘기는 일단 정치인으로 후보군을 좀 좁혀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후보군이라는 게 넓게 보는데 예.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 지금 벌써 언론인 출신, 교수 출신, 무슨 법조인 출신 다 줄줄이 낙마했잖아요. 한계들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좀 폭넓은 시각,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좀 무난히 통과할 이미 좀 여러 차례 여론 검증 거친 정치인 쪽으로 사실은 눈이 가는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논란의 대상거리긴 하지만은 정치인 출신 청문회 통과 때문이 아니고 예. 좀 국정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좀 직언도 할 수 있고 행정 경험도 있으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이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당 내에서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누구 고르시겠다고요? 저는 이재호 의원. 이재호 의원. 아니면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아니면은 김문수 경기지사나 이인재 의원을 후보군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구분 없이 폭넓게 후보를 찾아라. 그런다면 저는 손학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고문 예.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저는 이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로도 네. 우리 청취자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그 후보들 이름을 막 올리고 계시는데 네. 권영철 기자는 왜 그분들을 떠올리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걸 기준으로 삼으셨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보는 게 적자 생존 아시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국무회의 수석 비서관에 의하면 다들 대통령은 얘기하고 참모들은 받아 적기만 하고 있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예.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아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 드라마에서 보듯이 통촉하십시오. 없어서 하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호 의원이 지금 언론 인터뷰는 사용하고 있지만은 페이스북이나 당 중진회의 등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건 특임 장관으로 국회 청문회도 지내봤고 예. 5선 의원이고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 전력도 있고. 하여튼 요즘 여당 내에서 쓴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찾아라 하면은 분명 이재호 의원인 건 사실이에요. 예. 이상돈 교수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비대위원을 지내면서 새누리당을 만들어가는 데서 일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도 바른 소리, 고든 소리,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나 이인재 의원은 본인들도 총리직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들은 흘러나오고 있어요. 흘러나와요. 예, 있는데 어쨌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친박이 아니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선을 하거나 대척점에 섰다는 점 그런 점들을 적는 겁니다. 야당 쪽에서는 손학규 상임고문 왜 꼽으셨죠? 사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야당의 대선 후보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례가 될 수도 있을 본인은 겁니다. 지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당평 인사를 펼 의지가 있다면은 손학규 총리 카드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가 그리고 장관도 지냈고 민선 경기지사도 했고 경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제가 미국의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링컨 대통령인데
대선 후보로 경선했던 세 사람을 강요로 영입을 했습니다. 야당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뭐 지금 청취자들도 막 올려주세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도울 김용옥 선생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손학규 한 표 이상돈 한 표 막 올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인사권자가 과연 쓴소리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뽑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스타일로 보자면은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죠. 그렇죠. 폭넓게 인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첩에 의존하거나 친박이거나 측근에서 등록해 왔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김무성 지금 차기 새누리당 당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잖아요. 예.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력 2위, 서열 2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PK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국민 대통합 아니었냐. 인사탕평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바로잡아야 국민 신뢰를 받지 않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야 정치권 사람들이나 혹은 전문가들 의견도 좀 취합해 보셨어요? 사실 이게 뭐 제 의견이기보다는 제가 제 의견으로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야 정치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치평론가, 교수들 얘기를 들어본 어제 하루 종일 전화 돌리시더라고요. 종합한 그 경험인데요. 이분들 얘기는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예스맨은 안 된다. 대통합 인사여야 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키즈로 불리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속된 말로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집을 팔았는데 선분양했는데 판 집이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들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양, 정책도 다르고 인물, 사람도 다르다. 비상대책위원 할 때는 뭐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김종인, 이상돈, 안대희 같은 사람 갖다 썼다가 내세운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 내세웠고 정책도 줄줄이 뭐 개혁 공약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네요. 새누리당 김성민 의원도 201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 후임 총리는 국가 대개조를 하고 관표를 척결하고 적폐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야당과 소통할 수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했던 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총리는 이른바 반박, 비박 정치인 중에서 야당도 수긍하고 국민들도 크게 손가락질 안 할 사람으로 선택해야 된다. 법조인은 안 된다. 법조인은 안 된다. 참 너무 많은 법조인이 정부에 있어서 안 된다. 뭐 사실 이런 건가요? 뭐 법조인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두문전략정치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후임 총리는 아무래도 화합, 통합형 총리가 돼야 된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가 낙마하니까 청문회 통과가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리를 왜 바꾸게 됐냐. 세월호 참사의 문책성 인사고 국가 대개조하고 사회적 상처를 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청문회 통과를 우선시하냐.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라.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청와대가 뭐 여기 나온 인사들을 안 쓰더라도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 그 기준을 새겨 들으라는 얘기죠. 청취자 8778님 오늘 기자수첩이 인사수첩 같네요. 그러셨는데 기준 제시해 주셨어요. 권영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